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계 정권 구조의 특성상 수계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핵심은 김정은 자체인 바 김정은과 그 파워 엘리트 200 내지 많으면 한 500명 정도를 일시에 제거를 함으로써 정권 핵심의 제거와 지휘체계의 붕괴를 일시에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 내의 반통일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으로 매도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고 이들의 뜻대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종북 세력의 거점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상태이며 일본 거점의 조총련이 미국 거점의 종북 세력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건재하고 21대 보선에서 원내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자생적 종북 세력들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1명 포함해서 전국구 3명, 4명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교조의 집요한 종북 교육은 김일성은 6.25 남침을 한 전범이 아니고 항일 투쟁을 한 영웅으로 미화를 해가지고 이들 정교조에게 노출됐던 현재의 40대 이하 세대는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이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 20일 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이재명이 김정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부터 남조선이 제1주적이면서 통일하해 뭐 협력 이런 거는 단어를 지어버리라 해가지고 전 교과서에서 그 단어를 지우고 있고 또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행위를 또 그런 이제 말폭탄을 막 날릴 때입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김정은이한테 나름대로 점잖게 한마디 한다고 한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북한 김씨들의 노력,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는 이재명이는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를 이재명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6.25 남침으로 해서 300만 명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300만 명.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적합통일을 외치면서 무력 도발과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칼기 폭파, 천안함 폭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김일성의 김정일이가 저지른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를 만든 것도 이들입니다. 그 외에 현재 여러 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을 수백만 명을 굶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천만 명, 2,300만 북한 주민들을 기아선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허리를 꺾여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북한 전체를 감옥과 지옥으로 만든 김씨들이 한 노력, 그 노력은 지금 제가 얘기한 북한 주민들이 못 살게 한 이런 노력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폄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의 실체는 뭡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심각한 자경화 현상, 이 전부 다 반통일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이고 우리 반사회 세력이고 우리 반민족 세력이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노조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 노조가 KBS, MBC, SBS, 그 다음에 YTN이나 연합뉴스 뭐 이런 것들 쭉 한결에 경영해가지고 132개 언론 노조가 친북 좌파 민주노총 소속이고 여기에 기자들은 15,000여 명이 친북 좌파 노조들입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는 2017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들이 했던 일은 김정은이 대변인 하는 역할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나경원 의원인가 문재인이 보고 북한에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 하지 마라 해가지고 국회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고 한데 딱 그 말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촛불 시위의 시초였던 그 동두천에서 미군이 이 기갑부대 훈련하다가 여학생 2명을 미군 차량으로 압사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뭐 참 죽은 학생들한테는 더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 효선이 미선이 두 어린 학생이 미군 그 차량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좌파들이 이제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촛불 시위가 이제 시작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강우병도 사실은 촛불 시위입니다. 이게 강우병 국민대책회의 및 촛불 폭력 시위 집단 참여 단체들인데 이들이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참 촌놈이 미국 가가지고 처음 가니까 미국 소고기가 싸고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는 돈이지만 사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사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좀 넘게 있으면서 소고기를 엄청 아마 평생 먹을 거 다 먹을 수 정도로 탐을 내서 많이 먹었는데 그거 저 미국산 소고기 먹었다고요. 강호병 걸릴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걸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루는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탁 저한테 내밀어요. 뭐냐 이랬더니 MBC 기자래요. 인터뷰 하겠대. 그래서 좋다. 조건이 있다. 그 인터뷰 할게. 그런데 무슨 조건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강우병 이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고 계속 너희들이 선전하고 뭐 이래 했는데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그냥 먹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강우병도 없고 한데 내가 볼 때 너희들 그거 거짓말 한 건데 그거 사과해라. 그리고 그걸 해명을 하면 내가 지금 그 인터뷰에 응하겠다 했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기자니까 자기가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쑥 빠져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실체가 없는 것을 우겨가지고 엉터리로 해가지고 전 국민을 호도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랬던 일이 강우병 사태. 또 거기에 또 겁을 먹어가지고 뭐 이리저리 휘둘린 사람이 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천안함 폭침 사건도 이것도 피로 골절 파괴다. 뭐 미군들이 와가지고 잠수하면서 뭐 싸가지고 떨어뜨렸다. 한국 안기부의 좌적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증거가 나와가지고 지뢰 그러니까 어뢰의 파편을 건져 올렸는데도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단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구속 촉구 촛불 집회 참가 단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말하자면 반통일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탈원전을 지지하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 그러면은 특히 이런 성직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뭔가 좀 굳건한 어떤 그러한 심지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반통일 세력이냐. 통일을 간판으로 해서 먹고 사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부가 있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일부 같으면은 통일이 되면 통일부 없어질 텐데. 그럼 통일부 사람들은 내심으로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자기 그 밥줄이 끊어지는데 통일 안 하고 계속 통일부에서 공무원 해먹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제가 좀 비유를 좀 심하게 해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한 번은 무슨 통일원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 갔더니 그 통일이 생긴 지가 뭐 한 30년 돼요. 그런데 계속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불러다가 뭐 사람들 세미나한 사람들 뭐 이제 봉투도 주고 뭐 점심도 먹이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런 무슨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거창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손 들고 뭔 얘기를 했느냐.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뭐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그렇죠. 저는 딴 얘기 아니고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좀 당황해 가면서 통일 뭐 안 하고 그냥 지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보시오.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 통일 진흥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통일 안 하고 뭐 그냥 지내면 어떻겠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거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통일 진흥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목소리가 커가지고 뭐 거기서 하면 소란 아닌 소란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세미나라든지 무슨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뭐 할 때 가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안,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요. 학술적으로 그냥 뭐 거창한 얘기들, 뭐 그럴듯한 얘기들, 또 외국에서 번역해가지고 뭐 새로 나온 그런 용어들 이런 것만 나열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통일이 언제 되느냐,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유명한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저명한 학자들이고 저명한 교수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각종 미사 여구와 뭐 혹세무민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통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1970년대부터 통일 세미나 한다 그러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틈만 나면 하여튼 뭐 군대 생활 하면서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통일 얘기를 하면서 뭐 2년 뒤에 된다, 5년 뒤에 된다, 10년 뒤에 된다, 이렇게 하면 곧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념적이고 관념적이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그런 통일에 대한 방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초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 서훈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일 반대합니다. 100%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통일이 되면 이 사람들의 정책, 이 사람들의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은 1900년대 말에 캐도 단장으로, 그 경수로 사업 단장으로 북한에 가서 2년 동안 체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보부, 이런 사람들 그냥 안 둡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코를 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북한 용어로 하면은 북한에 흡수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훈은 북한에 흡수된 사람입니다. 박지원이가 2000년에 6월 15일 날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을 김대중하고 김정일이가 하죠. 그 뒤에 제가 알기로 8월 말인가 뭐 9월 초인가 하여튼 그때 한국
방송 언론사 대표 48명을 대동해가지고 방북을 합니다. 3박 4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갔다 와가지고요,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 실상 그대로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하는 것을 저는 단 한 건을 못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요, 다 이른바 허니트랩, 그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동영상 남겨놓고 오고요, 어쩌면은 씨를 뿌리고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북한 당국이, 야, 너희 뭐 무슨 일보 무슨 방송사 대표 여기 우리 동영상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너희들 보내줄까? 라든가 썩 미친 척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망신이고 무슨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 방송은 북한을 비판하는 거, 비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저는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그런 측면에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5.18 때 164명이 죽은 게 공식 통계입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들이 지금 약 한 5,000명 후반, 한 6,000명 가까이 5.16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18에 물론 이제 국가 권력이 들어가지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고 죽고 한 사람들은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주고 또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뭐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 100명 내지 200명 그 남짓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5,000명, 6,000명은 이게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의 기밀 문서가 이게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강 그 자유통일 총연맹 한 사람 김강재입니까? 그 사람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5.18 유공자 묘역에 직접 갔다 온 거를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이 5.18 때 내려와가지고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안내하는 걸 보고 듣고 사진은 못 찍어 왔는데 그게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면 5.18에 대한 진실이 통일에 대한 밝혀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로 행세하고 돈도 받아먹고 유공자 해서 자기 자손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5 내지 10% 가산점도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공무원 잘하고 있는데 통일이 돼가지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5.18이 정말 북괴가 정말 이렇게 해서 개입을 했고 이래가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5.18 저거 다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내 같으면 안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정찰국으로부터 5번의 해킹을 당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는 뭐 이러이러한 비밀 해킹 당하지 않는 반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딱 버티고 안 합니다. 자기들은 뭐 헌법기관에 의뢰하면서. 저런 사람들도 저런 기관들도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통일되면 뻔한데 북한이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무슨 장난을 했는지 무슨 선거 결과에 대한민국 참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조작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행사한 참정권은 제대로 행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그럼 저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반통일 세력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도 허니트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총수들 이 사람들을 저는 한때는 제가 그 진실을 잘 모를 때는 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조상 잘 만나서 재벌 총수하고 뭐 돈 많고 호의호식하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정말 그 거창한 재벌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문재인이가 2018년에 8월 달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을 다 대동해 갔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외유를 떠날 때 재벌 총수들을 대동해 갑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면 총수가 못 가고 부회장이 가거나 사장이 갑니다. 그런데 평양에 갈 때는 총수 5명을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총수 5명 빼지 말고 사장 보내지 말고 총수들이 다 와. 뭐 이래 했겠죠. 왜 갔어요? 그걸 가가지고 3박 4일 했습니다. 3박 4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북한 애들이요. 총수 저 가면 그냥 안 둬요. 어떻게든 코를 낍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5명이 딱 모여가지고 한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안 열어줬다고 그래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재벌 총수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로 남자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평양 가서 평양 기생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5명이 딱 가가지고 한 방에 5명이 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열어주고 밤을 지새고 그걸 3박 4일을 하고 약점 안 잡히고 코 안 끼고 그냥 왔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야, 과연 재벌 총수들이 좀 재벌을 운영할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양을 자주 들락거렸던 고위층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친북 발언과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근데 이런 어떤 하니 트랩 관련해 가지고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연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약점이 잡혀왔구나.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통일부 장관을 한 정세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평통 부회장도 했죠. 그 김정은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북한 사람보다 더 김정은이를 위하고, 예, 말하자면 우리 진짜 참 뭐 방송이니까 쌍소리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한국 사람 맞는가? 통일부 장관한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친북 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반통일 세력입니다. 통일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통일 세력이다. 그래서 반통일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